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춘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참으로 볼품없는 것이 키는 말라깽이에 얼굴은 볼품없고 무엇보다 겁이 많아서 바람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지? 혹시 귀신은 아니겠지? 춘득이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며 잠들곤 했답니다. 그런데 더욱 딱한 것은 춘득이의 아래쪽 사정이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도록 여자라곤 어머니 손 말고는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춘득이의 물건이라는 게 콩알만도 못했거든요. 그런 춘득이에게도 마음 깊이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이장의 딸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22살의 처녀로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지요. 얼굴은 달빛같이 하얗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몸매란 것이 장관이었습니다. 가슴은 2개의 복숭아처럼 탐스럽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으며 엉덩이는 둥근 항아리처럼 풍만했거든요. 걸을 때마다 그 몸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에 마을 남정네들은 물론이고 한양에서 온 양반들까지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연어만 한 미인이 또 어디 있겠어? 이 사람아, 어디 얼굴뿐이겠는가? 저런 몸매를 가진 여자는 내 지금껏 본 적이 없네. 아이고, 저 엉덩이 좀 봐. 정말 환상적이야. 실제로 한양의 부잣집 도련님들이 연하를 보러 일부러 이 산골 마을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무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당당한 성격의 처녀였지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춘득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이 장가는 언제 갈 것이냐? 장가는 무슨 저꼴로 어느 계집이 받아주겠소? 더군다나 연하를 좋아한다니 참 딱하기도 하지. 한양 양반들도 넘보는 연하를 저 깡마른 놈이 어떻게 넘보겠는가? 연하 몸매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저놈은 꿈도 꾸지 말아야지. 정말로 연하의 아름다움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우물가에서 빨래할 때면 마을 총각들이 몰래 숨어서 구경할 정도였지요. 연하가 몸을 굽힐 때마다 드러나는 풍만한 가슴골과 치마 사이로 보이는 하얀 종아리에 모든 사내들이 넋을 잃곤 했거든요. 그런 연하에게는 이미 여러 혼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양의 부잣집 도련님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양반 자제들까지 줄을 서서 청혼했지만 연하는 모두 거절했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춘득이가 연하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연하 낭자, 안녕하시오. 어머, 춘득이 선비님, 웬일로 제게 말을 거시나요? 연하는 춘득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저한테 무슨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그냥 인사만?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선비님, 저는 남자다운 사내를 좋아한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연하는 춘득이의 말라깽이 몸집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같은 여자는 최소한 이만한 사내는 되어야 상대할 수 있어요. 연하는 두 손으로 크기를 표시하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챈 춘득이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 모습을 본 옆 상인들이 킥킥거렸지요. 저런 깡마른 놈이 연하한테 눈독을 들이다니. 연하가 그런 놈을 받아주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무리야. 춘득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춘득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나 같은 놈이 연하를 사모한다는 게 말이 되나? 춘득이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쯤 장가를 가겠니? 이 늙은 어미가 죽기 전에 손자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느 처녀와 혼인을 하겠나이까? 그런데 춘득이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남몰래 무술을 익히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겁쟁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혼자 뒷산에 올라가 나무에 주먹질을 하고 칼춤을 추곤 했거든요. 언젠가는 나도 연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춘득이의 몸은 여전히 말라깽이였고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대감댁 영식 도령이 갑자기 힘이 세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김대감댁 영식 도령은 아래 것이 작고 힘이 없기로는 춘덕이와 버금갈 정도로 소문이 난 이였는데 영수가 어젯밤 혼자서 말 한 마리를 들어 올렸다지? 말도 안 돼. 그 왜소한 영수가? 내가 직접 받는 걸. 분명히 뭔가 있어. 이어서 마을의 늙은 점쟁이 할머니가 이상한 예언을 했습니다. 뒷산 우물에 신령이 깃들었다. 달이 둥글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야. 그리고 정말로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서 밤마다 기괴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우물 근처를 지나가는데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구먼. 나도 들었소. 그런데 그게 여자 소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 들리는 말로는 그 우물에 처녀 귀신이 나온다던데. 더 기묘한 것은 그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든 소가 그 우물물을 마시고 나았다든지, 시든 꽃이 그 물을 먹고 다시 피었다든지 하는 소문들이었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의 약한 총각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김대감댁 영식 도령도 그중 하나였고 방앗간 총각 득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득보가 어젯밤 연안의 집에 갔다 왔다던데? 정말 그 소심한 득보가? 맞아. 그런데 오늘 아침 득보 얼굴을 보니 완전히 달라졌어. 춘득이는 이 소문들을 들으며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득보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지요. 평소 자신만큼 소심하던 득보가 갑자기 당당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춘득이는 득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득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놈이 정말 우물로 가는 건가? 춘득이의 예상대로 득보는 뒷산 우물로 향했습니다. 춘득이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득보가 우물에서 무언가를 마시자 갑자기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득보냐? 득보의 몸이 근육질로 변했고 키도 훌쩍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저것도 커졌어. 춘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득보의 물건이 마치 장승 기둥처럼 우뚝 솟아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득보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가 있지? 춘득이는 깜짝 놀라서 도망쳤고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했지요. 나도 그 우물에 가봐야겠다. 다음 날 춘득이는 우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늙은 점쟁이 할머니를 찾아간 것이지요. 할머니, 뒷산 우물에 대해 무엇을 아시는지요? 아이고, 춘드가, 그 우물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물에는 오래전 죽은 처녀의 원혼이 깃들어 있어. 그런데 그 원혼이 착한 마음을 가진 총각들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있지.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힘과 용기를 준다고 하더라. 하지만 대가가 따른다나. 무슨 대가 말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춘드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춘득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겁쟁이로 살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밤이었습니다. 춘득이는 용기를 내어 우물로 향했는데 길을 가던 중 수상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사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요. 어디 가는 길이냐? 젊은 선비. 아무데도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도 그 우물로 가는 길이지. 춘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적지를 알았을까요? 혹시 어르신도 그곳에 가시오? 크크크. 나는 벌써 그 우물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놈 같은 겁쟁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로군. 무슨 비밀 말씀이신지요? 검은 사내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우물의 힘은 양날의 검이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지. 무슨 뜻입니까?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검은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지자 춘득이는 더욱 궁금해져서 서둘러 우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우물가에 도착한 춘득이는 조심스럽게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우물 속물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지요. 별로 무서울 것도 없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물 속에서 이상한 빛이 솟아오르더니 아름다운 중년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아! 귀신이다! 춘득이는 놀라서 뒤로 넘어졌지만 그 여인은 웃으며 말했지요. 겁 많은 선비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우물을 지키는 선녀랍니다. 선녀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우물을 지키고 있는데 선비님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대 처녀처럼 보였지만 중년 여인의 목소리를 가진 선녀의 모습이 신기했지만 춘득이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녀의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사실 선비님의 조상 중에 이 우물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조상이요? 네, 10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선비님의 증조할아버지 말입니다. 그분은 마음씨가 무척 착한 분이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한 처녀를 구해 주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처녀가 바로 저였답니다. 저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우물을 지키며 그분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춘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럼 증조할아버지의 선행 때문에 맞아요. 착한 마음은 대대로 이어지는 법이거든요. 선비님도 증조할아버지처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선녀님,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비님의 진정한 힘을 깨워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슨 시험 말씀입니까? 선비님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시험해야 해요. 선녀는 우물에서 조롱박 하나를 꺼내어 춘득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우물물을 드시면 선비님의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첫째, 이 물의 효과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나타납니다. 둘째, 그날 밤마다 찾아오는 이들을 정성껏 대접해야 해요. 셋째, 선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석 달 안에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면 선비님은 영원히 이 우물에 갇히게 됩니다. 영원히 갇힌다고요? 네,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모든 힘이 영원히 선비님 것이 될 거예요. 춘득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생 겁쟁이로 살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요. 좋소. 하겠소. 춘득이는 반신반의하며 우물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맛은 그냥 평범한 물맛이었지요. 별다른 게 없는데 아직 보름달이 뜬 첫날이 아니거든요. 내일 밤부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선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밤이었습니다. 춘득이는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먼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어 팔다리에 힘이 솟았습니다. 춘득이의 몸이 갑자기 근육질로 변하기 시작했고 키도 훌쩍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래쪽의 변화였지요. 콩알만 했던 것이 어느새 활짝 핀 연꽃줄기처럼 당당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내 것이라고? 춘득이는 얼른 물가로 가서 물가에 비침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씩씩하고 늠름한 사내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젯밤 연안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던데 무슨 소리? 뭔가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은 게 난다고 하더군. 에이, 설마 그 콧대 높은 연하가 마을 사람들도 모르게
밤에 남정네를 불러들인다는 겐가?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 연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아는 평소와 달리 몸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들떠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해. 내 몸이 왜 이럴까? 연아는 자꾸 춘득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코웃음 쳤는데 오늘따라 왜 그런지 춘득이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니야. 내가 왜 그 소심하고 말라깽이 춘득이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마치 홀린 듯 춘득이 집으로 향했지요. 그때 춘득이 집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득이 선비님, 계신가요? 문을 열어보니 연아가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춘득이를 코웃음 치며 무시하던 연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연화 낭자, 이 밤중에 어쩐 일이오? 선비님,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해요. 자꾸 선비님 생각이 나서. 연아는 평소와 전혀 다른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득이는 어리둥절했지요. 하지만 연화 낭자는 평소에 절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소? 아, 그건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오늘 보니 선비님이 이렇게 늠름하신 줄 몰랐어요. 연아는 춘득이의 변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마치 홀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오늘 밤만 저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춘득이는 당황했지만 선녀의 말을 기억하며 연아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들어오시겠소? 네, 감사해요. 그날 밤 춘득이는 생애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아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마치 꿈만 같았지요. 춘득이의 물건은 이제 장승 기둥만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기세가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선비님. 이것이 이렇게 늠름하실 줄이야. 마치 도라로방 같으세요. 연화 낭자가 만족하신다니 참 다행이오. 선비님과 함께 있으니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둘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아는 춘득이의 것이 마치 정자나무 기둥처럼 든든하다며 감탄했지요. 하지만 해가 뜨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아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며 당황한 것이지요. 제가 왜 여기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연화 낭자, 기억나지 않으시오? 이상해요. 분명히 집에서 잠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아는 혼란스러워하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춘득이도 다시 원래의 말라깽이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정말 선녀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아와의 잠자리 이후 마을의 춘자와 월선이도 춘득이를 찾아와 모두 관계를 맺었는데 춘득이와 관계를 가진 여인들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상해.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건 그때 춘득이가 정말 달랐다는 거야. 큰 근육질에 그것의 크기도 컸고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말의 그것 같았어. 한편 춘득이도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검은 도포의 사내가 자꾸 마을 주변에서 목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우물에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우물물을 마신 총각들이 모두 이상하게 변했어. 그리고 보름달 밤마다 여자들이 홀린 것처럼 행동한다고. 한편 마을의 처녀 월화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전부터 춘득이의 선량한 마음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춘득이 오빠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월화는 춘득이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춘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춘득이의 집에서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이면 그 여인들이 기억을 잃은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비밀이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아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지요. 마을 의원이 연아를 진찰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군. 이 처자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어. 무슨 기운 말씀입니까?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기운이야. 이건 보통 병이 아니야. 의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을의 늙은 점쟁이 할머니를 불러왔지요. 할머니는 연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에 물들었구나. 무슨 기운 말씀입니까? 뒷산, 우물, 그곳에 뭔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마을의 총각들과 처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춘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마신 우물물 때문에 연하가 아픈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춘득이는 선녀에게 이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다시 우물로 향했습니다. 선녀님, 나와주시오. 우물에서 환한 빛이 솟아오르더니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지요. 춘득이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부르셨나요? 선녀님, 연하가 아픈 것이 혹시 저 때문인가요? 설마 제가 우물물을 마신 탓에 그런 것입니까? 선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물의 힘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 말씀입니까? 선비님이 변화할 때마다 주변 여인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자석에 쇠가 끌리듯이요. 춘득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연하와 춘자, 월선이가 저를 찾아온 것도 네, 모두 우물의 힘에 이끌린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요술에 걸린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이 모두 춘득이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남자다운 모습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이지요. 선녀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하가 아픈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모든 요술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도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니. 선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을 찾으셔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름 후 다음 보름달이 뜨면 선비님은 영원히 이 우물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받은 여인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선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평생 꿈속에서만 살게 될 거예요. 춘득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여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진정한 사랑을 찾아내겠습니다. 선녀가 사라지고 춘득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춘득이 오빠. 월아야? 너 어떻게 여기에? 월아는 눈물을 흘리며 춘득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저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가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다니. 월아야, 어서 돌아가. 싫어요. 오빠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검은 도포의 사내였지요. 크크크. 감동적인 장면이군. 당신은 그때 봤었던. 나는 이 마을에서 쫓겨난 도사다. 이 우물의 힘을 노리고 있었는데 내 놈이 결국 먼저 손을 댔구나. 춘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물의 힘을 노린다니. 그렇다. 이 우물에는 강력한 신령의 힘이 깃들어 있어. 그 힘을 내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내 놈이 먼저 차지하다니. 그럼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신 건요? 물론이지. 내가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을 내가 빼앗아가겠어. 사악한 도사는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얻었다 한들 진정한 사랑 없이는 결국 그 힘을 잃게 될 것이야.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지. 그때 우물에서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사악한 도사여, 이 신성한 곳에서 물러가거라. 크크크, 선녀라고. 내 놈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 이 총각은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할 테니까. 월아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를 해치지 마세요. 크크크.
또 다른 어리석은 계집이 나타났군. 너도 그놈의 거시기에 현혹된 거냐? 아니에요. 저는 오빠가 힘이 없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런 비루한 겁쟁이를 누가 좋아하겠어? 저는 좋아해요. 오빠는 겁이 많지만 마음이 착하거든요. 늘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그런 오빠의 마음을 사랑해요. 월화의 말에 춘득이는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월화만은 달랐던 것이지요. 월화야, 정말 그런 뜻이냐? 네. 보름달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빠, 저 어릴 때 기억나세요? 동네 아이들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오빠가 달려와서 막아주셨잖아요. 월화야, 오빠는 몸이 약해서 늘 맞기만 했어요. 코피가 터지고 옷이 찢어져도 그래도 제 앞에 서서 막아주셨어요.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오빠가 말씀하셨죠. 월화는 여자아이니까 때리면 안 된다고. 오빠 몸이 작아도 힘이 없어도 그래도 용감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진짜 용기는 몸이 크고 힘이 센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한 거라는 걸 오빠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화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순간 춘득이의 몸에서 따뜻한 빛이 솟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악한 도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크크크. 그깟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내 요술이 풀릴 줄 알았느냐? 도사는 손에서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춘득이와 월화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제 너희 둘 다 내 노예가 되어라. 그 순간 춘득이는 월화를 등 뒤로 감싸며 막아섰습니다. 월화야, 내 뒤로 피해. 오빠, 위험해요. 검은 기운이 춘득이를 덮치려는 순간 춘득이는 어릴 때 월화를 지켜주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나는 약하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춘득이가 외치자 그의 몸에서 나오던 따뜻한 빛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 요술이 통하지 않는다. 자악한 도사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다시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춘득이니.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선녀님, 사악한 도사여. 내가 아무리 강한 요술을 부려도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 도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럼 모두 함께 죽어버려라. 도사가 온 힘을 다해 거대한 검은 기운을 다시 만들어 던졌는데 춘득이와 월화 주변의 빛이 그 검은 기운을 모두 막아냈지요. 으악! 이럴 수가 없어. 그제야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 앞에서는 어떤 사악한 요술도 소용없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악한 도사는 번개에 맞아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렸지요. 선녀는 손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앓고 있던 연하와 다른 여인들이 모두 깨어났지요. 이제 모든 여인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춘득이님은 진정한 힘을 얻으셨고요. 선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건 춘득이님과 월화님의 진정한 사랑 덕분이에요. 며칠 후 춘득이와 월화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요. 춘득이가 보름달이 아닌데도 멋있네. 맞아. 뭔가 완전히 달라 보여. 역시 사랑의 힘인가 봐. 연하도 혼례에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춘득이님, 축하드려요. 월화 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연아 씨도 고마우시오. 그리고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은 미안했소.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는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날 생각만 하면 다리에 경련이 이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월화 언니에게는 그날 밤일은 비밀이에요. 신혼 첫날 밤 춘득이는 월화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월화야,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서방님. 하지만 상관없어요. 정말이냐? 네. 저는 서방님의 착한 마음을 사랑하거든요.
몸이 변한 건 덤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춘득이의 콩알은 이제 매일 밤 정자나무 기둥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고, 월화는 그런 남편을 정성껏 사랑해 주었지요. 서방님, 이제 정말 든든한 사내가 되셨네요. 월화야, 내가 있어서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것 같구나. 앞으로도 저만 보고 사세요. 당연하지. 너 말고 누굴 보겠느냐? 몇 달 후 월화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춘득이가 과거에 급제한 것이었지요. 춘득이가 장원급제했다지? 맞아! 한양에서 소식이 왔어. 그 미실미실하던 사람이 이젠 덩치도 좋아지고 거시기도 대박 큰 가지처럼 변했으니 정말 사람은 변하는 거구나. 춘득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쟁이였던 과거는 온데간데없고 당당하고 든든한 가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지요. 그리고 월화와 함께 여러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득이는 그 옛날 우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우물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맑은 물이 고여 있었지요. 선녀님, 정말 감사했어. 저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을 기회를 주셔서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선녀의 축복인 것처럼 들렸답니다. 그리고 춘득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춘득이처럼 우리도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춘득이와 월화처럼 서로의 진짜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춘득이처럼 자신감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월화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